일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월요일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 김용남 전 의원 등 민주당 수도권 재보궐 전략 공천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잠시 후에 민주당이 공천 결과를 발표합니다. 많은 후보가 모여있는 평택을에 누가 갈지도 관심인데 잠시 후에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최고 관심 지역 대구. 추경호 의원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되면서 김부겸 민주당 후보와 이른바 부추대전이 확정됐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불출마를 밝혔는데 추 후보 지역구 대구 달성을 받을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역시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할 여야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저 김부겸을 이번에 회초리로 써주십시오. 국민의힘을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어주십시오.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출마 선언 한 달여 만에 선거사무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같은 날 컷오프 파동 끝에 드디어 후보를 확정한 국민의힘 후보자 수락 연설에서부터 사과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정치가 힘이 되어야 하는데 걱정만 끼쳐드립니다. 저 추경호 이 흐름을 막는 마지막 균형추가 되겠습니다. 보수의 심장을 두고 맞붙은 두 후보.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대구 민심은 과연 회초리를 들까요? 균형추를 맞출까요? 말없이 가는 길에 미워도 다시 한번 안녕. 더 이상 미워도 다시 한 번은 없다라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의 대구 민심 진단. 부추대전의 결과 37일 후 판가름 납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추경호 의원 오늘 첫 일정으로 대구 충혼탑을 참배하면서 보수 결집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일 후보 확정 수락 연설에서도 첫 마디가 죄송합니다였고요. 오늘도 충혼탑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진영 의원님, 아무래도 그간의 혼란상에 대한 사과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했으면 사과할 게 아니라 출마를 안 하셔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적 재난이 나왔을 때 그런 이야기하면 3단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지금 대구가 30년째 전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이 제가 알기로 거의 뭐 꼴찌를 못 벗어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누가 책임져야죠. 근데 사과하고 다시 맡긴다? 그럼 잘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서 30년 동안 속아온 거 아닙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해가지고 대구 경제가 이렇게 폭망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과하실 거면 출마 안 하는 게 맞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미워도 다시 한번 정으로 가지고 다시 찍어줬다가는 대구는 영원히 일어서지 못합니다. 예. 김기영 의원은 이 사과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땐 진중하죠. 책임감을 느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국민 눈높이에 맞을 때까지 겸허한 자세로 열심히 절실함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수의 어떻게 보면 심장이라는 곳이 거기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호 전 의원 같은 경우, 전 예. 원내대표 같은 경우 저는 그렇습니다. 전국 단위 16개의 어떤 지역이 있지만 많은 다선 의원들이 여기에서 경쟁을 했습니다. 험지보다는 이른바 텃밭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했기 때문에 좀 더 중진들이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른바 컷오프도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1인으로 그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진솔한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대구의 충혼탑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혼탑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호국 영령을 기리는 장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킨 대한민국이고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 인재에 대해서 본인이 참배를 하면서 느낀 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진중한, 진솔한 모습을 통해서 대구 민심을 얻는 데 있어서 첫 발걸음이 되길 기원합니다. 예, 박지영 의원이 아까 GRDP 대구 지역 내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점도 강조했는데 방명록에는 대구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보수의 심장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장현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사실 모르겠습니다. 보수 이념보다 일단 경제란 키워드를 가장 먼저 꺼내든 것도 좀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의 각오를 방명록을 통해서 밝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각오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자유의 영역이니까요. 다만 저 각오, 경제를 살리겠다, 보수의 심장을 지키겠다, 저 말이 저는 공허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추경호 의원 아시다시피 대구 지역 국회의원이고요. 대구 경제를 살려야겠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보수의 심장이 지금 위태롭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국민의힘이 위기에 빠지게 된 것, 그리고 국민의힘이 질이 멸렬해진 것, 여기에 추경호 의원은 대구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이 없습니까? 사실 정치적인 책임이 어쩌면 가장 큰 사람 중에 한 명이면서 사실상 이런 각오를 하고 경제를 살리겠다, 보수의 심장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울림처럼 들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리겠다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비해서 김부겸 후보 측에서는 사실상 힘 있는 또 정부와 소통이 되는 여권 후보다라는 점을 또 강조를 하고 있고 인물론을 내세우면서 대구 경제를 어떻게 살려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청사진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추경호 후보 측에서도 관련된 부분들은 좀 선거 전략을 고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경제 관료 출신이니까 또 경제 전문성을 좀 드러내려고 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구 그렇게 말 많고 탈 많고 누군 무소속으로 갈까 말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요. 이제 추경호 의원으로 후보가 확정되면서 이른바 부추대전, 김부겸의 부, 추경호의 추를 딴 것 같습니다. 누구는 성을 따고 누구는 가운데 글자를 따고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부르긴 좋네요. 부추대전, 뒤늦게 대구시장 본선 레이스를 시작한 추경호 의원, 김부겸 후보를 향한 견제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님 오셨습니다.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이 오셨습니다. 김태랑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 주말에 이렇게 시간 내서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뭔가 좀 불안하신가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들리고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단순한 쇠과시로 보이고 그게 오만함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오히려 우리 보수 진영이나 대구 시민들한테는 네. 위기감 또는 경계심을 유발하고 결집하는 오히려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네, 어제였죠. 김부겸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한 5천 명 정도가 몰렸다. 그래서 건물 바깥까지 집회하듯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현역 의원만 50명 정도 왔다. 김동원 의원님, 이에 대해서 추경호 후보는 오히려 이런 게 보수를 결집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예, 확실한 결집의 계기가 됐죠. 제가 보기에도 민주당에서 대구시장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굴뚝처럼 크겠죠. 예. 그렇지만 오히려 보수 결집의 빌미를 제공을 했다라는 것도 아마 민주당에서 인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어제 개소식에서 당은 뒤에서 조용히 밀어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두세 번 강조를 하더군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어제 5천 명, 물론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수치지만 그게 3천 명이든 4천 명이든 저 정도가 개소식에 참석을 하면 그 일대의 교통이 아주 아수라장이었다고 그래요. 제 대구의 지인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게 자연적으로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서 야, 민주당 김부겸 그 개소식에 몇천 명이 왔는데 아주 그냥 교통이 지옥이었어라는 얘기가 자연적으로 퍼지면요. 이게 그렇게 뜯어 말려도 그 반대편에 있는 세력은 자연스럽게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예, 어제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뒤에서 조용히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서너 번 반복을 했다는 걸로 보여들고요. 글쎄요, 참 장명이 잘 짓죠. 부추대전. 부추는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식물입니다. 예. 특히 이 혈액순환에 아주 좋다고 소문이 나 있죠. 누가 대구 경제에 피를 돌게 할지 아마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지금부터 이제 고민을 하실 것입니다. 바로 지금 부산에서부터의
이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된 박형준 후보가 지금 따라잡는 추세로 스포트를 하고 있다. 저는 곧 머지않아 대구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부겸의 대세론이 확산이 하면 할수록 대구마저 민주당 텃밭으로 만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그 반작용으로 생기게 마련이니까요. 이제 이 지지율 격차 이게 추격전이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렇게 많이 오면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도 좀 이게 반작용이 나지 않을까 이런 심리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럼 뭐 감출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우리 이제 정치 현상을 볼 때 밴드웨건 현상이 있고 뭐 반대로 언더독 현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류적 현상은 밴드웨건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잘 되는 잔치집에 가서 떡이라도 하나 얻어 먹고 싶고 숟가락 들고 이제 같이 거들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다만 이제 이게 언론에서 게임하듯이 이렇게 부추기는 것은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동안 GRDP 꼴찌면서 경제적으로 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대구 시민들에게는 A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수의 집결이냐 뭐 진보가 침투하느냐 이런 것들보다는 실제로 대구 시민들이 이 삶에 도움이 되는 선거가 무엇인가 이렇게 좀 분석해 주시면은 고맙겠다는 말씀 좀 보태고 싶습니다. 예. 그럼 부추대전 이런 뭐 용어도 그렇게 뭐 환영하는 입장은 아니시네요. 예, 저는 뭐 그런 것보다 좀 주요한 국책 사업이나 예. 큰 뭐 공단을 유치하겠다라든가 이런 게 좀 이슈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바삭한 부추전이 뭔가 흐린 날씨에 또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김부겸 후보는 일꾼론을 내세우면서 경제 발전의 내가 적임자다라고 외치고 있고요. 세 번째 지역 경제 활성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후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시 경제부총리라는 점에서 또 경제관료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결국 국무총리 대 경제부총리의 대결. 그래서 지금 박진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책적인 진지한 대결도 꽤 대구에서 펼쳐질 것 같기도 하고요. 장현주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관련돼서 정책 선거가 되고 또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비전 경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구시장 선거가 대구 시민들께 더 바람직한 방향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특히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꼭 고려하셔야 될 것이 이번만큼은 진영 논리보다는 누가 우리 지역을 정말 경제를 살릴 사람인지 우리 지역을 위해서 힘 있는 예산도 끌어오고 또 그리고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선순위에 놓고 또 선거에 대한 마음을 정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특히 추경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뭐 경제부총리였다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겠지만 저는 여기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당시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였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라는 점이 저는 얼마만큼 대구 시민들에게 어필되는 그런 경력일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윤 정부 때 이런 장관직을 역임했다라는 것은 또 바로 이어서 지금 추경호 후보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혐의로 재판 중이다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사법 리스크까지 맞물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경호 후보가 본인이 내세우는 것처럼 경제 전문가 뭐 이렇게 이미지를 가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선거 방향에서는 또 유권자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든지 이런 이미지가 연달아서 저는 연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기영 의원님. 경제 전문가를 내세우려고 하니까 윤석열 정부 때 경제 전문가여서 이렇게 좀 딜레마에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거든요. 아니, 전혀 아니고요. 특검이 검찰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어떻게 보면 구속시키려고 했죠. 근데 구속시키려고 했던 사유를 보면 좀 황당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최고위원 회의를 하면 그 당시에 민주당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비판한 대목도 구속 사유에 들어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 가서 화이팅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되도 아닌 걸 가지고 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구속시킴으로써 내란 프레임을 강화시키려다가 어떻게 보면 되치기 당했죠.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기재부 장관을 하고
부총리를 했지만 그 전부터 이른바 기재부에서 계속 오랜 예산통입니다. 기획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가져올 때 그 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예산이 형성되고 예산을 따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인맥도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AI 로봇 수도 대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캐치프레이즈를 하고 있고요. 전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것도 경제적인 거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지역 일꾼을 넘는 어떻게 본다면 입법과 행정 권력을 넘어서 사법부를 흔들고 중앙 권력을 넘어서 지방 권력까지 독점하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부분은 꼭 막아야겠다는 그런 응집력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재판 관련해서 아예 재판을 아예 없애려는 어떤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정 보도, 대장동 보도 관련해서 동아일보의 대장동 보도 관련해서 한국 신문상까지 받았는데 그거를 수상을 취소하고 반납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까지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대한민국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가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 저는 총체적인 난맥상까지 짚는 그런 선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박진영 의원 투샷이 잡히셔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동아일보 대장동 관련 보도에 대해서 상 박탈해야 된다라는 그 글도 올렸잖아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언론의 자유를 뭐 너무 옥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선거하고 관계없는 질문이잖아요. 예. 뭐 그런 이야기를 토론에서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럼 반대로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라고 장동혁 대표를 조작 수사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김건식 교수가 그 이야기 하셨는데 김건식 교수 조작 수사하면 저항 안 합니까? 진리는 어느 정부에서나 똑같은 거예요. 조작 수사하는 것은 사과해야 되는 거고 언론도 사과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뭐 정권 잡았으니까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내려놔라? 그러면 똑같이 그러면은 독재하면 가만히 있을 겁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셔야죠.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짧게요. 조작 기소 관련해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은 것 가지고도 이 문제를 하기 때문에 사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김용 전 부원장 관련해서 공천하십시오. 이분 무죄라고 다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는 글쎄요. 조금 한 10분 뒤쯤에 아마 민주당이 발표할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 추가 공천 명단에 포함될지 아니면 좀 더 수기를 할지 아니면 그냥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대구 이야기 이 인물을 빼놓으면 안 돼서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무소속으로 나가겠다라고도 주장을 했었는데 지난 토요일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들어보시죠. 한 가지 우려가 무소속으로 가는 선택을 가로막았습니다. 대구까지 좌파에게 넘어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수의 붉은 심장이 파란색으로 물들고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사회주의 포퓰리즘에 장악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우려가 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대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또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김동훈 의원님. 네. 이 불출마 선언 직후에 장동혁 대표가요. 큰 결단에 감사하다. 당의 훌륭한 정치적 자산 이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추경호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의 지역구 대구 달성군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가져가나?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우리의 후보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로 결정이 됐으니까 예. 이제 그쪽 지역에 보궐선거가 있던 거는 이제 가정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장동혁 대표가 지난 그 방미 이틀 앞두고 홀로 대구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수행원만 데리고 내려가서 이렇게 좀 해 주십사라고 그런 그 독대를 하고 방미를 한 게 이제 대구시장 레이스는 접어주십시오. 그러면 쓰임새가 더 있을 것입니다. 까지 얘기를 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이진숙 후보는
어디에 그럼 보궐선거를 가야 되는지까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서 계속 대구 시장에 무소속 행진을 한 거고요. 이제 무소속 출마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이제 현재로서는 바로 추경호 의원의 지역구인 달성이 될 가능성이 뭐 아주 높은 상태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결기 있는 이진숙 후보의 얘기, 저는 뭐 듣고서도 마음 한편으로 짠한 구석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좌파의 붉은 깃발이, 파란 깃발이 대구라든가 대한민국에서 펄럭이는 거, 이건 정말 위기 상황이고 내가 막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대구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야죠. 대구의 달성은 이진숙 후보가 아니라도 누가 나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나가도 되는 게 99.99%입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정말 결기가 있고 좌파가 대한민국에서 득세하는 거를 나는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 현재 보궐선거 열리고 있는 수도권으로 가야죠. 하남으로 가거나 뭐 평택으로 가거나 안산으로 가거나 그래야 이게 결기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나는 결기 있게 행동을 하는데 나 달성으로 갈 거야 라고 하면은 글쎄요, 그 결기의 진정성 그리고 앞뒤가 잘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는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기는 결기대로 봐주되 글쎄요, 달성을 택하는 거는 본인이 한 발 물러서는 게 다음 그 행보를 위해서는 훨씬 더 득이 된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에 가는 거를 제가 참모라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장현주 의원께도 같은 질문 드릴 건데 이진숙 전 위원장의 불출마 선언 배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설이 있어서요. 배현진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고 여쭙겠습니다. 배현진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방송 출연 많이 하시는 한 분이 해주신 말씀으로는 이진숙 후보님께서 보궐에 나와 원내 진입해서 장 대표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사퇴하지 말고 버티면 된다라는 식의 소통을 하셨고. 예, 장현주 의원님. 사실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 부분은 정말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뭐 사실관계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은 드는데 저는 뭐 이준숙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려웠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앞서 주호영 의원도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것을 이제 불출마하기로 결단을 했고 그렇다면 모든 시선이 이준숙 전 위원장에게 쏠려서 사실상 다자구도가 되면 안 된다, 뭐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압박이 있던 차였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은 버티기가 어려웠으므로 불출마 선언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당 내부에서는 보궐선거나 이런 부분으로 교통정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것이 꼭 달성, 대구 달성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구 달성으로 가는 거는 장동혁 대표의 뭐 의사나 그리고 이진숙 전 의원장의 뭐 의사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못지않게 중요한 게 추경호 의원의 의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본인이 지역구를 비우고 생기는 보궐선거에 어떤 후보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추경호 의원도 당연히 관심사일 겁니다. 그런데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 정치보다는 중앙 정치에 좀 더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강성한 이미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경호 의원 쪽에서 과연 이진숙 전 위원장이 대구 달성에서 공천받는 것을 환영하는 일일지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진숙 전 위원장이 바로 대구 달성에 공천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경기도를 포함해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공천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당이 좀 이렇게 시끌시끌하게 하지만 좀 진척이 그나마 국민의힘이 오랜만에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 장동혁 대표 선거 시국에 장 대표 뭐하냐, 주말에 뭐했냐 이런 물음표에 답이 될 만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문화일보 보도인데요. 장동혁 대표가 당 원로들과 잇따라 회동을 했다. 이선 후퇴론 수습책 고심이라고 했고요. 내용을 보면 서청원, 김무성, 조원진 등 당의 원로들을 만나서 현재 어떤 내용 수습 방안 조언 같은 걸 받은 것 같다. 이런 문화일보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이 회동, 후퇴론을 잠재우기 위한 거겠죠? 그렇죠. 예. 어른들 만났더니 저보고 후퇴하라 소리는 안 합디다. 뭐 이 정도인데 근데 면전에다 대고 밥 먹으면서 그 이야기 하기는 어렵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그 미팅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근본적으로
이 국민의힘의 일부 정치인입니다만은 극우적이고 이념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당 원로들이 안 좋아할 거라고 봐요. 아까도 이준석 위원장 메시지를 봐요. 어디 뭐 6.25 전쟁 때 학도병 나갑니까? 뭐 눈물을 흘리면서 좌파를 막아야 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좌파하고 싸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좌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찾아보지도 못하는 좌파들을 억지로 50년 전 6.25 전쟁 상황에 찾아다가 싸우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뭐라고 합니까? 코미디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원로들도 그런 이념적 극단성, 있지도 않는 좌파를 찾아 헤매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들 이런 것들부터 우리 장동혁 대표에게 주문해서 좀 없애라. 그리고 뭐 이 용태 여부는 우리 말한다고 듣지도 않을 테니까 일단 좀 정신부터 차려라 이런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만난 면면을 보면 특히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약간 좀 뭐 이른바 극우적 시각이 좀 진하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장동혁 대표가 만난 건 어떻게 보세요? 그 중에 쓴소리만 하는 사람만 있어서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뭐 비슷한 이야기 해주는 사람 한 사람 정도 필요했겠죠. 네. 김기영 의원은 이 회동 문화일보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 분을 다 다른 날에 개별적으로 만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 굉장히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해서 쓴소리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당대표 했을 때 여러 가지 경험 같은 걸 얘기했던 것 같고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 같은 경우는 저도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뭐 같이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어떤 의견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프레임으로 잡는 거는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장동혁 대표가 변화에 대한 입장을 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국면이 당대표도 당대표지만 이제 선대위가 꾸려집니다. 본인은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면 이기기 위해서 지금 본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 단위에서는 정책과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치열하게 싸울지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지역을 통해 가지고 지역 선대위와 어떤 중앙 선대의 결합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몇 명 구성은 어떻게 할지 그런 다양한 플러스 덧셈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해야 될지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경험이 많은 분들을 통해 가지고 저는 좋은 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언론들을 만났고 그 고민을 하는 그 모양새를 보여줘서 퇴진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좋은 조언을 들어서 당의 어떤 운영을 잘 해나가기 위한 것이다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지방선거 끝나고 평가를 받겠다고 이미 선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퇴진론에 대해서는 뭐 거절했다고 보는 게 지금까지는 장동혁 대표의 그 말로 봐도요 합당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민주당 상황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오늘 소식들이 많이 나왔는데 백다 앵커의 브리핑 보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시작하기 위해서요. 김보라 삼행시를 제가 지금 막 썼습니다. 본인이 띄워주세요 오늘. 김보라를 보고 있으면 라라라. 삼행시로 현장 최고위 문을 연 정청래 민주당 대표. 회의 말미 다시 마이크를 잡더니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 출마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3파전이 예상되는 부산 북구갑 재보궐선거. 하수석과 맞붙게 될 두 후보는 어제 한자리에서 마주쳤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오늘은 우리 오로지 구포초등학교 동문들 간의 우위를 돈독히 하는 침입자라고 칭하기도 했는데. 좀 급해지면 말이 첨예해질 수도 있는데요. 오늘 청와대에서 알파고의 아버지를 만난 이재명 대통령. 하수석, 이 행사를 끝으로 청와대를 나올 걸로 보입니다. 하지 PT 요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던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사직서를 즉시 제거할 예정이라는 이 대통령. 출마 선언이 임박한 하 GPT. 정치권에 던질 첫 프롬프트는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부터 하정우 AI 수석 관련한 보도가 많이 나왔고요. 보신 것처럼 뭐 사표를 내면 청와대는 바로 이걸 수리할 것이다라는 단독 보도 그리고 이미 사표를 냈다 뭐 등등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건 이제 뭐
사표를 낼 가능성이 크고 부산 북갑 출마에 가닥이 잡힌 것 같다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도 계속 체크하면서 속보가 나오면 정확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오늘 경기 안성 현장 최고위에서 비밀은 없다라고 하면서요. 하수석과 만남 사실 그리고 오갔던 대화를 자세히 털어놨습니다. 참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어제 저녁 제가 대구 김부겸 후보 개소식 마치고 서울에 올라와서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만나보니 하정우 수석은 77년 저하고 뱀띠 띠동갑이었습니다. 과학자지만 세상 만사에도 참 관심이 많은 착한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가서 생각해 보겠다. 아마 최종 결심을 밤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좋은 소식을 여러분께 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박진영 의원님. 뭐 짧게 질문 드리면 곧 하정우 수석 출마한다고 발표할까요? 출마하겠죠. 예. 출마 안 할 거면 이제까지 이런 밀당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뭐 좀 출마할 거다라고 보고요. 예. 하정우 수석이 뭐 진보 보수의 문제를 떠나서 AI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미래 먹거리 아닙니까? 부산이 어떤 분들이 뭐 너무 노인들만 많이 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노인과 상황. 바다 뭐 이런 뭐 별명도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미래지향적인 산업 구조를 바꿔가면서 새롭게 도약하는데 뭐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다. 김동훈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출마하는 게 기정사실로 된 거 아닙니까? 예.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공석에서 하 GPT라는 별명을 만천하에 공개를 하고 이 띄운 거 그때부터 사실은 기정사실화 된 걸로 보여집니다. 마치 이 롯데자이언트 옷을 입은 이 지금 대표 한동훈 대표가 사직구장에 갔을 때 이미 결정이 된 것처럼 하 GPT라고 얘기를 한 게 저는 뭐 그때부터 사실상 결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작업 들어와도 넘어가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작업한 셈이다. 저는 그렇게 별고요. 그 결과는 대성공을 했죠. 이미 하정우 얘기를 하면 이제는 영화배우 하정우를 떠오르는 게 아니라 다 하 GPT를 떠오르게끔 돼 있으니까요. 그 이재명의 작업 대단히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 뒤에 바로 하정우 수석이 각종 인터뷰에 나와서 인터뷰를 다 응했습니다. 이거는 AI 3대 강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부산의 출마 여부에 관련된 인터뷰에 다 응하는 걸 봐서 저희도 상당히 출마에 적극적인 그런 그 스타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AI 3대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서 정말 숨겨진 보석을 우리가 모셔왔다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미 범 여권이 192석입니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한 석을 또 뺏기기 싫어서 하정우 씨를 다시 이걸 갖고 온다? 그렇다면 AI 3대 강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 또 뭐 숨은 보석이 또 있습니까? 바로 앞뒤가 잘 이렇게 정교하게 맞는 그런 그 선수 선발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아마 오늘 오후에 이 일정이 하정우 AI 수석의 청와대 마지막 일정이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알파고의 아버지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났는데요. 잠깐 보고 오시죠. 대한민국에서 바둑 기사로 유명한 분이 이 허사비스 대표께서 만들어 놓은 알파고에 지는 바람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미나이 공개된 제미나이 프로그램을 저도 자주 활용을 하는데 그 제미나이가 가끔씩은 시키지 않은 일을 한다고 하던데 그 문제는 어떻게 뭐 일종의 버그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그게? Well, first of all, I'm really pleased the president uses Gemini. We, of course, Gemini is our main language system. 예, 사실은 이제 저 영상을 저희가 보면서 혹시 하수석에 관한 뭐 언급이 나오려나 이렇게 막 기자들 살펴봤는데 역시 뭐 공적인 또 그 허사비스에 관한 또 구글 딥마인드나 또 제미나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나왔습니다. 장윤주 의원님. 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방금 저 일정을 끝으로 하정우 수석은 이제 끝났고 네. 사표를 내면 청와대는 바로 수리하고 네. 뭐 한 이틀 뒤에 민주당 인재영입식까지 열릴 거다. 물론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착착 진행될까요? 그렇죠. 뭐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기는 하지만 지금 남은 일정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저런 타임라인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29일에 뭐 인재 영입식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29일에 또 사실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를 해서 의원직을 사퇴해야 되는 분들이 일괄 그날에 사퇴할 예정이기도 하거든요. 아마 날짜상으로도 사실상 부산 북갑에 출마 선언을 하기 딱 좋은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29일 정도면 하정우 수석이 본인의 입으로 출마의 변을 내고 왜 출마를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어떤 비전을 보여줄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정우 수석은 아시다시피 부산 출신에다가 새롭고 또 능력 있는 또 젊은 인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앞서서는 AI 수석인데 그럼 일은 누가 하냐, 뭐 손은 누가 키우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하정우 수석이 이제는 국회로 들어와서 관련된 부분들을 입법으로 완성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AI와 관련된 부분들은 신기술이기 때문에요. 지금 법으로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사실 공백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영역인 전문가가 들어와서 입법적으로 국회가 어떤 부분들을 뒷받침해야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견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정말 인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그동안 공을 들여왔고 이제 결단 내리고 국민들께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일만 좀 남은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 관련해서요. 거기서도 기자들이 하정우 수석 사직서 제출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니까 김 실장은 개인적인 문제는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근데 이제 사실은 물론 언론의 탓도 있겠지만요. 일찌감치부터 하정우 수석 부산 북갑 나오냐 마냐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군부를 떼어져 왔거든요. 군부리요. 네. 근데 하정우 수석 개인에게도 이쯤 되면 언론이 또는 대중이 답을 원하는데 너무 좀 시간 끄는 거 아니야? 이런 좀 그래서 역풍 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사실 뭐 뉴스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나올 거라고 다 예상이 됐기 때문에 뉴스가 더 이상 아닌데 문제는 정치인입니다. 본인이 이제 학자, 뭐 과학자였다가 이제 AI 수석을 했다가 다시 이제 정치인이란 게 뭐 거창한 건 아니지만 본인의 결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자기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유권자들한테 예측 가능성을 보이는 것도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왜 본인이 정치를 하는가, 왜 북구갑이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그냥 읽는 수준인지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청와대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다면 업무를 방기한 거 아닙니까? AI 수석으로 AI 수석 관련된 일이 아니라 본인이 나갈지 말지 본인 워딩입니다. 이거는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람한테 우리 국민이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극히 이거는 전재수 의원이 빠진 다음에 거기에를 채워놓는 기능적인 요소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들을 소위 말해서 아래로부터의 어떤 유권자의 마음을 사는 게 아니라 위에 어떻게 보면 위세를 얻어서 자기가 좀 편하게 간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민심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본인이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전 마지막까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작업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고 하지만 끝까지 이른바 작업이 진행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좀 씁쓸한 면이 있습니다. 예, 박지영 의원 이렇게 좀 씁쓸하다는 의견, 너무 시간 끌는 거 아니냐? 이런 건 앞으로 만약에 부산북갑 출마해서 하정우 수석이 후보로서 만약에 뛴다면 해명이나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이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지도 않을까요? 아니, 뭐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열심히 이제 뛰면 된다. 열심히 뛰고 뭐 일 잘하면 되는 거고요. 윤석열도 뭐 검찰총장 하면서 정치할 것처럼 수없이 그 간보고 하다가 결국은 들어왔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하정우 수석을 뭐 대단하게 비판할 건 없다. 뭐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걸 가지고 뭐 대통령이 제가 했다.
뭐 유교 봉건 사회도 아니고 대통령이 제갈 일 없습니다. 이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고요. 정치 활동의 자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정우 수석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출마하게 된다. 뭐 그리고 책임도 하정우 수석 본인이 져야 된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정우 AI 수석의 참전이 가능성이 뭐 매우 커진 부산 북갑. 어제 이 지역 행사에서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첫 대면이 있었습니다. 박민식 전 장관이 이제 뭐 이 북갑 지역을 계속해서 국민의힘 일종의 예비 후보로서 뛰고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한 전 대표를 향해서 한 주민이 항해를 하기도 했고요. 또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부산 사람들 너 안 오네. 오지 마. 우리 왜 국회의원 한번 해먹으려고 밑받침해주는 좀 내가 부산 북군줄 알아. 범이가 부산이에요. 누군지 알아. 아예 울지 마. 여기서 네가 배신자가 특히 내가 새끼 싫어. 배신자는 평생 배신자. 이런 거 비기울이지 마라. 이거 맞어. 배신자는 없는데. 저거 저기 아직 멀었다. 그래. 하지 마. 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한 시민과 한동훈 전 대표를 옹호하는 시민과 또 한동훈 전 대표와 이게 지금 이렇게 엉켜서 또 취재진도 엉켜서 조금은 시끌시끌했습니다. 장현주 의원님,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랑 한동훈 전 대표가 만나서 어색하게 이렇게 좀 악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은 뒷줄에 앉아서 특별히 발언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 장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 굉장히 짧게, 그래서 어떤 언론은 1초 악수 뭐 이렇게 보도도 하던데요. 사실상 굉장한 신경전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수 진영에서의 후보 2명이라고 할 수 있고, 국민의힘 아직 후보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박민식 전 장관이 좀 열심히 저 지역에서 뛰고 있는 상황이고,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사실상 출마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한다면 뭐 경쟁 구도에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신경전이 있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결국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 원하시는 단일화라는 부분 때문에 더 신경전이 거세질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3자 구도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이기기 어려우니 단일화가 필수이다라는 단일화론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텐데요. 그런데 저는 박민식 전 장관이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박민식 전 장관이나 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두 분 다 모두 단일화를 할 만한 어떤 동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서 사실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요. 그 다음 단계가 있을 때 저는 단일화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다음 스텝이 있고 다음 단계로 본인이 더 확장할 수 있을 때 단일화를 하는 건데, 박민식 전 장관이나 한동훈 전 대표나 둘 다 모두 본인이 이기는 단일화가 아니라면, 본인이 만약에 지는 단일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앞으로의 정치적인 행보를 굉장히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함부로 단일화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단일화 논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단일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물거품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부산 북구 갑은 3자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김동훈 의원도 단일화 안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단일화 결국에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어떤 합의에 의한 단일화는 지금 저렇게 1초간의 짧은 냉랭한 그런 그걸 보더라도 넘어올 수 없는 그런 간극이 굉장히 크죠. 제가 총선에서 뛸 때는 상대방 또는 경쟁자들을 할 때는 그냥 악수하면서 화이팅 정도는 얘기를 하는데요. 뭐 전혀 그런 상대방에 대한 어떤 격려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의례적인 거라 저도 사실 두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더 얘기를 좀 했으면은 참 열심히 하시네요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더 좀 큰 그릇이 부각이 됐을 텐데 이 넘볼 수 없는 그런 벽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두 사람의 단일화는 하정우,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이 하 GPT라고 얘기한 그 후보의 지지율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딱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띄워줬어도 지금 물론 아직 출마 선언을 하기 전입니다만은 딱 민주당의 부산 지지율 정도입니다. 35, 38 정도. 이 여러 기간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지금 정도의 50%가 넘고 대세론이 형성이 되면요. 두 사람의 단일화는 뭐 인위적이든 아니면 자연적이든 될 수가 없는데 40%에서 머무르는 상태가 2주 정도 지속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른바 한동훈, 박민식 정도의 두 사람 중에서 인위적인 아래로부터의 단일화 압력이 굉장히 심할 것입니다. 너희들 둘 중에 한 사람이 단일화되면 분명히 이길 텐데 왜 안 하느냐라는 그런 아래로부터의 어떤 민심으로부터의 어떤 단일화는
저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차기를 또 노리고 있기 때문에 다 지는 게임에 거기에 한 표를 던질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아래로부터의 민심으로부터의 단일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략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실제로 한동훈 대표는 사퇴를 못합니다. 사퇴를 하면 정치적 위기입니다. 그럼 예. 사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박민식 전 의원밖에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론조사에서 박민식 전 의원이 2등으로 올라서는 그 전략적 고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한번 조언 드리자면 예. 서정욱 변호사, 그다음에 우리 장해찬 청년문화재단 이사장 예. 이런 분들 부산에 파견 보냈어요. 그럼 박민식 후보가 2등으로 올라갑니다. 네. 상대당이지만 이렇게 좀 애정 어린 조언을 생방송을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북구갑 하정우 AI 수석까지 만약에 이게 참전한 이란 표현이 또 박진영 의원은 게임 보듯이 보면 좀 부정적이라고 하시지만 참전하면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아마 지금 뭐 일부 보도에서 뭐 하정우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뭐 여러 가지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이 사실 지금 이 시각 정도면 원래 수도권 추가 재보궐 공천 뭐 일부를 발표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이광재 전 강원지사나 김용남 전 의원 등이 어디로 갈지 이게 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오후 5시부터 비공개로 최고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고심이 깊어서일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박진영 의원님. 최고위가 길어진다는 건 지금 고심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결정하기 위한 최고위잖아요. 평택이죠. 평택. 평택 관련해서 뭐 주말에 여러 사람을 넣어가지고 예. 여론조사를 안 돌려봤겠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부분에서 이제 저는 의견이 분분해서 좀 시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평택에 우리 저 참 좋아하는 분인데 김용남 의원 외에는 갈 사람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예측이 되네요. 네. 예. 바로 이 화요일, 목요일에 지금 장현주 의원 자리에 앉아서 저희 패널로도 활동하시는 김용남 전 의원이 가능성이 있다. 장현주 의원 그 자리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김용남 의원의 또 견해나 의중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또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또 하남 쪽을 염두에 두는 것 아닌가 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예. 결국에 중요한 건 당이 전략 공천을 하는 것이고 당이 이게 재보궐 선거만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국 선거, 지방 선거 함께 치러진다는 점을 함께 고려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만 지금 선거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거에 어떤 누구를 공천하느냐에 따라서 전국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까지도 큰 판을 또 지도부는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고심이 있을 것 같고 예. 그런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서 공천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후보자들이 그 결정에 수긍하고 최선을 다하고 전력을 다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속보로 민주당에서 발표가 나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김기웅 의원님, 뭐죠? 하남, 가남, 또 용남 뭐 있잖아요. 용남, 하남, 가남. 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못 가죠. 못 간다. 못 가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땐 평택을로 저는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택을이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 관련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센 사람을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해보자는 거냐? 그렇다면 조국 혁신당과의 선거 연대에 있어서 차질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렇다고 너무 후보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 김용남 전 의원 관련해서 제가 평가하긴 그렇지만 여하튼 아주 인지도가 높은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평택을이 딱 사이즈가 맞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엊그젠가요? 용남, 하남, 가남 뭐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갈 수 있으면 그런 얘기를 굳이 안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김용남 의원은 평택을로 가는데 여기에서 소외된 분이 한 명 있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시작하는 또 김용. 예.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갈 때가 우선은 마땅치 않은 것 같고요. 예. 책 저서가 대통령의 쓸모라는 책을 가지고 출판 기념을 했을 때 정청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의 눈물을 닦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정신이라면 빨리 무죄 취지 파기환송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말했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가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분이 나오면 전체적인 선거 전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김용 전 부원장 입장에서는 이거 뒤통수 맞은 격이기 때문에 본인이 한 명 한 명씩 이른바 숫자를 늘려서
본인이 나갈 수밖에 없는 조금 이런 세를 불리는 형국인 것 같아서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굉장히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평택이고 그다음에 사람으로 모아진다면 김용천 부원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수도권 추가 전략 공천, 재보궐 전략 공천 명단을 아마 추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발표가 되면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동훈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거 여쭙고 마스 토론에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을 얘기 다시 해보면요. 네. 조국혁신당 대표가 있고요. 김재현 진보당 상임 대표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보라고 할까요? 단일 후보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민주당 후보가 이렇게 지금 딱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복잡한데 진보당하고 민주당은 패키지 딜이 가능한 거죠. 예. 울산시장도 지금 진보당이 또 나와 있으니까 울산시장과 평택을 놓고 이른바 패키지 딜을 할 것입니다. 아마 김재현 그 진보당 대표도 그걸 염두에 두고 출마를 했으니까요. 어떤 식으로도 교통 정리가 되고 하나를 양보하고 하나를 취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글쎄요, 조국 그 대표만 신났습니다. 이 다자 구조가 돼서 자기가 아주 어렵지 않게 평택에 입성을 하겠다, 국회에 입성을 하겠다고 됐는데 글쎄요, 뜻대로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민주당 후보들이 평택을 다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루는 것이 조국 변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조국 때문에 내가 단일화로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글쎄요, 그럴수록 멀리 봐라. 조국의 벽을 넘든 또 조국을 이기면은 단번에 스타가 되는 거니까요. 민주당 후보들도 좀 당당하게 임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특히 김용 후보는 제발 출마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든지 출마를 해서 정말 민심의 심판을 제대로 한번 받아봤으면 저는 그게 이번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사실은 지금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과 그 결과에 대해서 좀 평가도 여쭈려고 했는데 길어지고 있었어요. 잠시 후에 또 마스 토론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월요일 마스 토론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주제는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존재감을 스스로 감춘다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가 이미 조성됐다고, 제가 사실상의 거리 상태라고. 당대표를 흔들지 말라. 계속되는 거취 압박에 맞선 장동혁 대표 측. 하지만 지역에서는 일찍이 지도부 지우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선대위가 아니라 지역선대위의 역할을 대폭 강화를 해야 되고, 지역선대위 중심의 중앙선대위 지원체제, 이렇게 구조를 바꿔야 된다. 오늘 시장직을 내려두고 본격 선거전에 뛰어든 박형준, 오세훈 두 후보. 부산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예비 후보 등록 전부터 독자 선대위 움직임이 나왔죠. 당 대표는 아마 점차 시야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중앙당이 선거에 관여할 일이 많지 않거든요. 지금부터는 후보자들의 시간이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마저 선을 긋고 나선 상황. 전국 단위 선거 앞 장동혁 대표는 여의도에 발이 묶였습니다. 예, 배현진 의원이 장동혁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사실상 거리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종혁 의원님, 사실상 거리 상태입니까 지금? 그래도 당대표인데. 아니 근데 죄송합니다. 분위기 돌아가는 거 보면 이제 당대표 우리가 다른 광역단체장 후보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었지만 오지 말아달라 이런 것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또 이제 그 강원도에서 현장 최고위 했을 때도 똑같은 쓴소리를 들었고 인천 행사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사실상은 지금 당대표가 오는 것들을 반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김민수라든가 조광한 최고 이런 분들과 함께 지원 유세를 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후보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아마 경기 일으킬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에서는 어쨌든 표를 얻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와서 과연 내가 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뭐 사실상 부재 상태 아니냐 거의 무정부 상태 아니냐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이제 배현진 의원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반대로 보면 이미 장동혁 리스크라는 건 오래전부터 상수처럼 여겨져 왔기 때문에 이게 꼭 지방선거라고 뭐 이렇게 색다르게 더 나빠질 게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화돼 있었잖아요. 아, 예. 그래도 조금만 더 했는데 그 낙타의 그 등에 이렇게 짐이 잔뜩 얹어 있는데 지푸라기 하나 얹어 놓으면 임계점이 넘어가면 와르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미국 방문했던 게 그게 거의 임계점을 무너뜨리는 낙타의 등 위에 얹어진 지푸라기 하나인 것 같아요. 예. 그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비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판들이 있었고 뭐 필리버스터 24시간 하고 그다음에 그 단식으로 해서 그런 위기 상황들을 겪어 그걸 돌파해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 그게 근본적인 위기의 돌파가 아니잖아요. 그냥 대중요법으로 이른바 몸빵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를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이래서 넘어갔는데 예. 이번에 미국 갔다 온 그 사태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그 장동혁 지도부의 어떤 그 능력이랄까 그리고 외교 감각이랄까 그리고 또 도덕성,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도마에 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 후보들도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반론을 듣기 전에요. 지금 방금 속보가 나왔네요. 민주당이 수도권 일부 지역 공천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경기 하남갑에, 김용남 전 의원을 경기 평택을에, 그리고 김남국 전 의원, 현 민주당 대변인이죠. 안산갑에 전략 공천하게 됐네요. 사실 많은 분들이 예상한 결과대로입니다. 김주현 어떻게 보십니까? 당에서는 사실은 김남국 의원 그리고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그리고 김용남 의원 등 관련해서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를 돌려보고 또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서 신구 조화 그리고 선당 후사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김용남 전 의원을 어떤 식으로 포진해서 인재 등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조합이 이 세 분의 그런 공천으로 보이고요. 저로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전략 공천을 못 받아서 아쉽기는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승리가 보궐선거와 연결돼서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청래 지도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게 아닌가. 뭔가 윤 어게인 세력들이 집결해가지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또 이것이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평택을의 김용남 의원. 그러니까 사실은 평택을이 가장 복잡했잖아요. 그 후보들도 이미 많이 뛰고 있었고요. 김용남 의원에게 배정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봐야 될까요? 일단 민주당 후보들은 그리고 민주당의 다른 지역 후보들도 김용 그 전 민주연구원장이 공천을 안 받은 것에 대해서 가슴을 쓸어내릴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공천을 받았으면 그걸로 인해서 굉장한 공격을 당장 저부터라도 공격을 했을 겁니다. 그랬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안도할 것 같고 저거 보면 이제 평택을이 진짜 뜨거워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평택을의 김용남 여론조사도 보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저기는 이제 조국 그다음에 그 황교안 그다음에 유이동 의원. 유이동 의원이 삼선의 유이동 의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 이제 저희도 좀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저기에 공천을 안 하면 어떡하나. 조국 대표만으로 그냥 가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기 이제 김재현 또 진보당 대표도 있고 야권 후보가 3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권 후보가 그렇죠, 여권이죠. 여권이라는 게 진보 후보가 범진보라고 하시죠. 범진보 후보가 그다음에 이제 보수 후보는 유이동 의원과 황교안 두 분이니까 그러면 좀 해볼 만하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기가 정말 굉장히 뜨거워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뜨거워지는 만큼 그래서 단일화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당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단일화나 이런 얘기가 없고 모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하겠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일화를 할 것 같으면 굳이 김용남 전 의원처럼 인지도가 매우 높은 그런 인사를
공천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평택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성장성이 높고 또 이 지역의 두 자리의 국회의원을 저희 민주당이 또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압도적으로 이겼고 단체장도 저희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평택 그런 주민들의 어떤 성장 가능성 예. 그리고 지역 발전에 대한 염원이 매우 큰 지역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직접 영입한 영입인재 김용남 전 의원이 상당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오후 5시부터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서요. 꽤 길게 숙고했고요. 당초 한 30분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후 6시 5분에 민주당이 발표를 했습니다. 전략공천 수도권 지역 하남갑의 이광재 전 강원지사, 그리고 평택을의 김용남 전 의원, 그리고 안산갑의 김남국 전 의원, 현 민주당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그러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본인이 수도권을 원한다고 했었잖아요. 지역을 공천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게 거의 공천을 전략 공천 안 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은 이 지역에서는 공천을 안 했는데 그렇게 일단은 그렇지만 표면적으로. 향후에 또 보궐선거 지역구가 어디로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경기도권의 다른 지역구의 지역위원장 임명도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부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이에 뭔가 좀 협의나 대화를 통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정청래 당대표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여론이나 또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이런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예, 그 결론이라면 사실 다른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 이외 지역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공천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가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심에서 1심, 2심 모두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분이에요. 그분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그분을 놓고서 뭐 어느 지역에다 공천할 거냐 말 거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게 정상적인 그런 논의는 아니잖아요.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게 이렇게 조국 전 장관 지금 현재 대표죠. 그분이 이제 2심까지 유죄를 받고 그다음에 그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으니까 다시 그 배지를 뗀 거잖아요. 그래놓고서 다시 그 22대 국회에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상이 아니고 지금 김용 원장과 관련해서도 논의되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권자들에 대한 일종의 모독 아닐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예. 그리고 평택 아까 뜨겁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급히 CG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빈자리였는데 김용남 의원 사진을 빨리 찾았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이제 후보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 5명의 5파전. 그리고 사실 모두 다 인지도가 그래도 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택을이 굉장히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 범진보 후보들 간의 또 경쟁 구도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하정우 청와대 수석 사의 표명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직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지 부산 북갑 출마를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를 하나의 패키지로 보는 게 합당하겠죠. 하정우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고요. 오늘 구글 딥마인드 대표 이재명 대통령 접견 수행을 하고 그걸 마지막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왜 이렇게 좀 늦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고요. 빨리 할 건 빨리 하지. 오늘 사의 표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적시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적시했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어떤 성격으로 보고 유권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하정우 AI 수석의 출마 여부였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인물론, 인물 경쟁력을 굉장히 정청래 대표가 강조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강한 여당론, 이재명 정부와 합치돼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정부 여당론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이 바로 하정우 AI 수석, 전은수 대변인, 김남국 전 의원, 그리고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젊은 인사들을 포진해가지고
정말 전국적으로 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결합돼 있고 미래 비전과 지역 발전을 할 수 있겠다는 그 비전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정책 중에 AI 정책이 가장 두드러졌기 때문에 예. 부산에 정말 내놓을 수 있는, 그리고 부산에 연고가 있는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정우 AI 수석은 출마할 수뿐이 없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민주당 공천도 그렇고 하정우 수석의 사의 표명도 그렇고 뭔가 예정된 또는 평론가분들께서 평론하는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근데 AI 수석은 예. 이제 본인 하정우 씨는 본인이 나와서 본인의 정치적인 역량을 이제 입증해야 될 시간이 온 거죠. 예. 사실 보면은 그 뭐 기업에 있다가 AI 수석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어찌 보면 이제 벼락 출세를 한 거잖아요. 벼락 출세를 해서 AI 수석을 했는데 10개월 동안에 AI 수석을 한 동안에 저는 기억나는 게 사실은 없거든요. 뭘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판에 출마한다 안 한다를 놓고 계속 밀고 땡기면서 논란이 됐던 것 외에는 별로 기억나는 게 없는데 본인이 이제 현장에 내려와서 그동안에는 이제 수많은 후광,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와 이런 쪽에서 이렇게까지 당과 대통령실이 나서서 밀어주는 경우가 있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밀어줬는데 예. 나와서 이제 직접 그 유권자들을 만나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역량을 갖다 선보여야 된다. 이제 시험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부산 그 지역이 대개 이제 부산 지역에 한 35% 정도는 확고한 민주당 지지세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얼마를 더 얻어낼 수 있을 것이냐.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약 41% 정도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재수 그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그 역량 이런 걸로 해서 50% 넘어서 이제 이겼었잖아요. 예. 근데 35% 정도는 누가 나가든지 다 얻어요. 민주당 후보가. 근데 그 이후에 저분이 과연 거기서 얼마나 플러스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오히려 깎아먹을 것이냐, 이건 순전히 본인의 역량에 달린 것이죠. 그리고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발표한 걸 보면 북갑에서 이영풍 후보하고 예. 박민식 후보가 이제 경선을 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경선 결과도 또 어떻게 될지 그것도 좀 주목이 되죠. 예, 이영풍 전 KBS 기자,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 국민의힘에서는 부산 북갑 출마를 공천을 받기 위해서 다 겨루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하정우 AI 수석은 오늘 사의를 표명했고 뭐 보도에 따르면 한 이틀 뒤쯤에 민주당 인재 영입식을 통해서 아마 북갑에 공천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전재수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고등학교 후배인 하정우라는 그 이름을 언급했을 때 이미 그때부터 민주당은 좀 플랜을 짜고 있었다 보면 될까요? 저는 그 이름을 이야기하기 전부터 굉장히 고려 대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부산 지역이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개인 규모로만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느냐, 이 고민이 민주당한테는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부산의 보수층, 약한 보수층과 중도층에 대해서 어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그러면 전재수 후보가 빠지는 자리에 이재명 정부의 핵심 측근으로 인정받고 또 기업으로부터 인정받은 하정우 AI 수석이 등판했을 때 이 경남, 부산, PK 지역에 뭔가 파괴력을 줄 수도 있고 지방선거에 도움될 수 있다. 그렇죠. 전국적인 지방선거 구도에 있어서도 이 선거가 이재명 정부의 행정력과 민주당이 굉장히 결합돼 있고 젊고 유능한 후보를 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인물론과 강한 정부 여당론이 합치된 굉장히 결합된 그런 선거 전략이 미리부터 좀 생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지금은 무소속으로 열심히 지금 이른바 뭐 다지고 있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정우 수석과의 경쟁 구도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그거는 이제 예상을 했던 거니까 어차피 3파전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세 후보가 그 오차범위 내에서 이제 엎치락칠. 물론 1등과 3등의 오차범위 바뀐 것 같은데 뭐 대개 보면 1등과 2등과 3등 사이는 다 오차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쪽에 있는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니까 바로 그냥 후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득표를 하고 있는 거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의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35%의 고정표 예. 여기서 과연 얼마나 더 얻어낼 수 있느냐 이건 좀 미지수예요. 예. 근데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가서 이제 밭갈이를 하고 있는데 예. 뭐 보면은 뭐 그 우리가 돌아다니는 영상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지만 국민들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또 거기서 이제 박민식 후보도 거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예. 열심히 이제 터를 닦고 계신데 예. 저 지역에 나온 게 구덕고등학교를 나오셨거든요. 예. 지금 이제 하정우 수석이. 근데 그건 그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분은 아니신 거죠, 이분도. 근데 단지 그 부산인데 전재수 후보의 후광만으로 과연 얼마나 득표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나와 보셔야죠. 현실에 오셔서 북갑은 어떻게 보면 그 부산에 있어서도 조금 좀 경제적으로 좀 뒤처져 있는 부분인 지역이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서 무슨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본인에게 주어진 과제니까 예. 본인이 돌파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김종인 의원은 AI 수석으로서 지난 10개월 동안 한 게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부산 지역 주민들이 하정우라는 그 수석을 잘 모른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반론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친한계 계신 분들은 워낙 장동혁 대표와 징계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분쟁이 많다 보니까 국정 운영에 관련해서 관심이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게 AI 정책이고 그리고 AI 관련해가지고 각종 반도체 칩 수급과 AI 그래픽 카드 확보에 있어서 이런 전체적인 전력과 틀을 짠 게 하정우 AI 수석이고 오죽하면 AI 수석 자리까지 없던 자리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과 첨단 산업 관련해서 그만큼 민주당 정부는 앞서 나가고 있고 예. 국민의힘에서 그걸 만약 이해하지 못해도 저는 부산 시민들은 AI 수석이 어떤 자리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민주당 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인재 카드를 부산에 투입했기 때문에 예. 그 진정성과 어떤 부산에 대한 애정을 부산 시민들이 느껴서 굉장히 선거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사실 부산 선거가 부산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수도권과 서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왜 웃으신 궁금한 게 예. 아니 저도 전혀 잘 모르겠는데 그걸 부산 시민들은 다 아실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아 나는 평론가로서 자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AI 그래픽 카드를 삼성과 SK 하이닉스 그리고 엔비디아의 앤디 황이 만나서 서로들 거래를 주고받으면서 한 것이지 그걸 정부가 개입을 합니까? 아니 도대체 민간 기업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AI 그래픽 카드를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 그거야말로 굉장히 이상한 발상이신 것 같은데. 아마 GPU 26만 장 그 이슈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젠슨 황 CEO와 또 이재용 삼성 회장 등이 뭐 치킨 회동을 했던 그런 장면도 그걸 기억이 정부가 나는데. 한 겁니까? 예. 그거를 이재명 정부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거 무슨 뭐 모든 기업들을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런 민주당식 사고방식이신지 모르겠는데 AI 수석이 지금 그동안 10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저는 어떤 정책을 내놨는지 AI 정책에 대해서 뭘 내놨는지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그걸 일반 부산의 북갑에 있는 우리 유권자들은 아실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전 논리적으로 그게 글쎄 그럴까?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그런 기업인들이 해외에 있는 유명 기업인들이 한국에 와서 그런 퍼포먼스를 만들고 굉장히 관심을 두는 것 자체가 이재명 정부가 그런 분위기와 토대와 물밑 작업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윤석열 정권 때 그런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정권 때 결국 계엄 저질러서 탄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승전 윤석열로 가시면 안 되고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다. 아니 왜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이 AI 수석이 한 일에 모른다고 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부산 시민들도 AI 수석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는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AI 수석이 한 걸 말씀해 주시라니까 민간 기업이 한 것을 마치 무슨 정부가 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는 견강부회죠. 예. 그거야말로 민간 기업의 노력과 공을 가로채는 거죠, 정부가. 예. AI 수석이 한 얘기를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얘기를 해봐 주세요. 뭐가 있습니까? 예,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지금 또 민주당에서 계속 또 속보가 나오는 것이
저희가 아까 잠깐 토론했는데 김용전 부원장은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 혹시 수도권 바깥 지역은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저희가 아까 토론 잠깐 했는데 민주당에서 김용전 부원장을 만나서 공천 전후 사정을 설명했고 선당 후사의 결단을 요청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서 김지호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선거에 혹시나 악영향을 줄 것을 대비해서 미리 이렇게 좀 차단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제 지방선거라는 게 보궐선거처럼 몇몇 국회의원 후보만 나가는 게 아니라 수천 명의 시의원, 군의원, 또 도의원, 단체장들 후보들이 뛰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를 빌미로 윤 어게인 세력들이 결집해서 뭔가 빌미를 줘서 이 후보들에게 영향을 준다면 당으로서는 후보들이 먼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런 안타까운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님이 아무래도 당에 대한 애정이 깊고 여태까지도 선당 후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해는 하시겠지만 당내 그리고 많은 지지자들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섭섭한 마음은 계속 남을 것 같습니다. 예, 드릴게요. 네, 김용 씨를 무슨 피해자나 순교자처럼 얘기하시는 건 저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요. 거기다가 무슨 뭐 윤어게인 세력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기승전 윤석열인데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용 씨는 본인이 저질렀던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다는 그 사실로만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그 사실로만 평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사실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속보로 다 25분을 토론을 채워야 할 정도로 좀 굵직한 속보가 많이 있어서 두 분과는 여기서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회용 에너지는 출근 시작도 전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필요한 건 쌓이는 에너지. 쌓일수록 힘이 되는 에너지. Every time. 정관장. 마침내 새로운 블랙라벨을 마주할 순간입니다. 스테이크의 새로운 세계. 블랙라벨 시즐링 스테이크. 아웃백. 알러지가 있지만 댕냥이는 키우고 싶어. 대청소도 하고 싶어. 꽃구경도 하고 싶어. 회피하지 말고 해피할 수 있게 지르텍이 지켜줄게요. 판매 1위 지르텍. 약국에 있어요. 쿡셀의 혁신으로 요리의 즐거움은 계속된다. 홀로그램 큐브와 블루 다이아몬드 코팅으로 맛을 살리다. 요리를 살리다. 쿡셀 홀로그램 큐브. 2026년 4월 26일 영국 런던 마라톤 결승선. 스포츠 역사상, 아니 인류 역사상 널리 기억될 한 컷입니다. 올해 31살, 케냐의 사바스티안 사웨 선수가 1시간 59분 30초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인류의 한계로 여겨졌던 2시간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사웨는 전기도 없는 흙벽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수줍음이 많은 성격 때문에 달리기 시합 전엔 학교 주방에 있는 공간에서 숨어 있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스승은 달리기는 너의 재산이자 미래가 될 거다 이렇게 독려했고 마침내 이 수줍음 많은 소녀는 인류의 한계를 극복한 거인이 됐습니다. 물론 서브2라는 기록을 두고 사실상 기술적 도핑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거대 스포츠 기업들의 기술이 집약된 소위 슈퍼슈즈 덕분이라는 시각입니다. 다만 그 혁신적인 기술을 신고 42.195km를 쉼없이 달리는 건 결국 인간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많은 부분을 대신해주는 AI 시대. 그래서 인간이 두 발로 이뤄낸 이 업적은 그 자체로 깊은 울림을 주는 듯합니다. 수줍던 소년에서 인류의 영웅이 된 사회.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갱년기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뜻대로 안 된다는 걸. 그래도 전 잘 지나왔어요. 화이락이 있어서. 갱년기엔 방법이 있어요. 화이락진 토탈 솔루션. 가정에 될 선물은 정관장으로. 남자 피부 면도기가 문제였어. 바꿔봐. 슬릭으로 부드럽게 밀어붙이는 극단적 얇은 날. 느껴봐. 완벽한 피부결. 스킨 러브스 슬릭. 쉬어도 피곤하네. 운동할 힘도 없네.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로.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설명은 약사님께.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립니다. 방첩사에서 36년 만에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한 간부는 JTBC에 방첩사 안에서 사실상 정치 사찰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부대원들에게 너 이재명 지지자냐 이런 식의 발언까지 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뉴스룸에서 자세히 단독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고맙습니다.